한 여성이 집안에서 딸과 놀아주고 있습니다. 이때 한 중년 여성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데요. 여성은 다짜고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. 급기야 어린아이가 있는 앞에서 여성의 멱살잡이까지 하는데요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. 60대 여성이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, 양 변호사님. 네, 이제 어머니 되신 마음으로서 딸을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보를 주신 거고요. 이 어머니 제보자분에 따르면 딸이 그야말로 엄친딸이었다고 합니다.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남편 될 사람과 한 3년 정도 연애를 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었는데, 근데 이제 상견례를 앞두고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제 만날 그 시어머니 될 분이 그 남편하고 사별한 뒤에 굉장히 돈에 민감해지셔서 아들,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하고도 이렇게 좀 충돌이 있어서 그 한 5년 정도는 아들하고도 연을 끊고 살았을 정도다.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 좀 조심히 대해달라고 딸이 경고를 했다랍니다. 근데 이렇게 연 끊고 살다가 결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연락을 했고요. 뭐 무사히 결혼식까지 또 치렀다고 합니다.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그이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. 5년 동안 의절하고 살았어. 막 그랬는데 이 남편분한테 비보가 전해졌어요. 네, 이 사위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를 했는데요. 옆에서 같이 있던 딸이 이렇게 응급실을 불러서 구급차까지 불렀지만 이 사위는 결국 3살 된 손녀를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사위에게 이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 문제가 있었는데요.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가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.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 사부인이 그러니까 무섭도록 딸을 째려보면서 차갑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또 손님들한테 조의금도 받지 말라고 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이 1,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고스란히 딸의 몫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입니다. 이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딸에게 하나씩 이제 막 일들이 막 몰아서 닥쳐요. 네, 이제 제보자인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전화해서 엄마 집으로 좀 빨리 와줘 막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집으로 가니까 사부인이 와 계시는데 3살 그 애기 손녀 앞에서 딸의 멱살을 잡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며느리를 있었어요. 쫓아내려고? 며느리를. 네,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집이다.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아들에게 명의만 빌려줄 거다. 그럼 나가라고 막 이랬고요. 실제로 소송까지 걸었어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판 결과 결국 시어머니께 집이 돌아갔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근데 항소하자라고 이 제보자께서 얘기했지만 딸이 너무 지쳐서 난 그냥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라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었죠? 네, 이전전에는 또 다른 소송을 걸어왔는데 친자가 아니다, 손녀가 친자가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며느리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도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. 그리고 병원에만 좀 일찍 데려가서도 아들 안 죽었어. 니 때문에 아들 죽었다. 살려내라라고 충격적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 나중에 확인한 바 당연히 딸은 사위, 그러니까 그 아들의 딸이 맞고 손녀가 맞고요. 이것도 거짓말로 본인이 억측으로 좀 했던 소송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거예요. 한마디로 제가 좀 비속어를 쓰게.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. 집구석에 여자 잘못 들이면 이 모양 이 꼴이나. 모든 책임을 다 며느리한테 다. 심지어 손녀딸까지 내 아들 새끼가 아니라고 막 이런 일. 자, 그렇게 뭐가 됐든 잠잠해졌어요. 자, 그런데 또 소송장이 날라옵니다. 네, 이번에도 역시 시어머니였고요. 이번에는 죽은 아들의 돈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대출을 받은 게 있었는데, 근데 문제는 이 정작 며느리인 딸은 이 남편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 이러면서 연락도 피했다고 합니다. 자,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. 끊임없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. 대체 시어머니 왜 이러는 걸까요? 자, 실제 제보자 그 어머니, 딸의 어머니, 친정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.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평생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.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는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얘를 괴롭히고자 그런 거예요. 자,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며느리에게 일단 소송을 걸어서 괴롭히는 이 시모, 딸과 손녀를 구해낼 방법이 없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. 일단 며느리, 그러니까 제보자님의 따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과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소송에서부터 제대로 응대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냥 이거 끝내고 뭐 남편까지 이렇게 세상 떠난 마당에 그 뭐 어머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안 통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.
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곱혀서 사실 응소를 해서 다만 거기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이 제보자의 말씀이 맞다라면 쉽게 안 물러날 것 같거든요.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이거를 좀 그냥 끝까지란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때까지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게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내고 싶어, 나 그만해주고 싶어, 이것만 가져가면 나 그만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면 계속 그걸 물고 넘어집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와, 박 변호사님 네. 이런 일이 있네요, 진짜. 그래 뭐 결국은 소송은 소송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혹시나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나머지도 응소를 하고요. 소송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보다는 변호사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이게 본인이 해결 못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건건이 다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고 혹시나 소송할 만한 우리가 원고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오히려 시어머니 대상으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렇게 소송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박 교수님,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랬대요. 너, 그러니까 여기서 며느리,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평생을 괴롭히게. 무슨 억하심정이 이러는 거야 도대체. 네,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은 이 며느리랑은 상관없이 시어머니에게 있다.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5년이나 아들하고 이별할 정도로 좀 이런 관계 문제도 있었고 손녀의 어머니인 며느리한테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시어머니의 본래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사망했으니 이제 본인도 더 괴롭겠죠. 그래서 자기의 합리화할 이유도 필요하고 희생양도 필요하고 감정을 풀어놓을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니까 그 대상을 며느리로 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실 수 있는 만큼 두시고 그러나 해결할 일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? 네, 경혜님, 저 시어머니 왜 저러나요? 그러셨고요. SYK님, 탓할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라임님도 강하게 나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